8월 MSCI 코리아 지수 조정을 앞두고 편출입 종목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편출입 예상 종목 그리고 하반기에 주목해볼 ETF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국내 증시 오늘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연일 미국도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서 ETF들이 미국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도 너무 많이 종류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ETF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뭐 최근에 이제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도 ETF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커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국내 ETF 시장 자산 규모가 이제 200조 원이 넘었는데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210조 원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상품 개수가 990개 정도까지 늘어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ETF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ETF 시장 100조 원 얘기 나온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이게 200조 원까지 올라갔네요. 아마 한 3, 4년 전쯤에 예. 국내 ETF 시장 규모가 그 정도 100조 원 정도였던 네.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네. 그 이후에 4, 5년 동안 자산이 커지는 속도가 그 이전보다 상당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도 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8월에 MSCI 코리아 지수 리밸런싱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MSCI 네. 지수라는 게 이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신흥국 지수, 신흥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한국 같은 나라에 투자를 할 때 벤치마크 지수로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지수고요. 네. 국내도 그렇지만 이제 해외 글로벌리하게도 ETF 같은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패시브 자금 규모가 점점 많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뭐 그 MSCI 코리아라든지 이런 지수를 패시브하게 추적하는 자금 규모도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MSCI 코리아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적하는 자금 규모가 지금은 한 60조에서 70조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요 MSCI 뭐 코리아 지수면 아직 지수에 편입이 돼 있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규모가 커지는 종목들이 지수에 새로 편입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이 편입 전에 주가가 좀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편입이랑 편출 예상이 나오는데 그럼 편출되는 종목을 매도하고 편입되는 종목은 매수하면 돈을 맨날 버나요? 주식 시장에 이제 매일이라는 건 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평균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리밸런싱 할 때마다 예. 그 평균적 1년에 이제 요 지수가 종목을 4번 바꾸는데 네. 1번 바꿔요. 뭐 평균적으로 보면 그리고 올해처럼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좀 좋은 시장 상황에서는 좀 높은 확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편입되는 종목들이 편입 전에 주가가 좀 올랐던 것들이 좀 확률이 높긴 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편출입 종목이 나뉘는 거예요? 뭐 국내에 있는 코스피 200 같은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뭐 MSCI 지수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수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지수에 안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총액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면 이제 지수에 새로 편입이 되는 그런 네. 시기여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 시가총액이나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이 되는 저희가 유통 시가총액이라고 부르는 유통 시가총액. 그 두 가지 기준이 이제 지수 편입을 위한 어느 정도 허들을 넘어가게 되면 새로 지수에 편입이 되는 시기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편출 예상되는 두 종목은 약간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주 단순하게 보면 예. 그럼 보통 이제 저런 것들이 편입 이제 공시를 하잖아요. MSCI에서 공시를 할 것 같은데 이건 편입되고 이거는 나간다. 이게 공시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럼 공시를 해주고 난 다음에 뭐 얼마 정도 기간 있다가 또는 편입일, 편출일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보통 그 지수가 변동될 때는 어떻게 변동이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목 교체를 1년에 4번 하고 4번이에요? 예. 그게 이제 2월, 5월, 8월, 11월 2월, 이렇게 5월, 8월, 있는데요. 11월. 예. 야. 그 앵커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이런 종목 교체는 8월 달에 있을 네네. 텐데 그 8월 중순쯤에 보통 뭐 한 두 번째 주 목요일 정도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미리 이제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8월 8일에 네. 교체되는 종목들이 발표가 되고 그 종목들이 8월 8일. 실제로 지수에 들어가고 빠지는 시기는 뭐 보통은 8월 마지막 거래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편입 발표 전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대략 뭐 한 달 전 뭐 구간을 잡기 나름이겠지만 8월 중순에 이제 교체 종목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그 전달 뭐 7월 달에 그 종목들이 좀 주가가 올랐던 확률이 과거에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그게 수 그런 거 있습니다. 아닌가요? 미리 이제 살 ETF들이 많이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리 샀다가 이렇게 많이 샀다가 ETF들이 들어와 살 때 난 거기다 한 번에 다 팔고 나올 거야. 이렇게 돼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그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 주가가 기존에 오르고 있던 잘 맞아요. 오르고 있던 종목들이 지수에 새로 편입이 되는 예. 시기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실적이 계속 좋아져서 최근에 이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처럼 실적이 계속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른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게 실적 모멘텀이든 아니면 다른 요인에 따른 주가 모멘텀이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지수에 새로 편입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를 추적하는 자금들이 뭐 그 지수를 사야 되는 매수를 해야 되는 금액들도 생기게 되고 그 전에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는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셔서 뭐 미리 사는 선춤에 그런 매수도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모멘텀 효과 같은 부분들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보니까 편입 예상되는 종목들이 뭐 방산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지주사 아니면 조선주 이런 종목들 많이 속해 있네요. 자, 이제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크립토 위크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혹시 그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관심 있게 봐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도 비트코인 ETF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예.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에는 처음으로 작년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처음으로 승인을 받아서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된 지가 지금 작년 1월 달에 상장이 됐으니까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도 직접 아직까지는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ETF를 직접 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국내에도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가 된 상황이어서 뭐 시점을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는 국내에도 이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상품을 투자할 수 있게 뭐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 비트코인 ETF 2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2배짜리 레버리지 ETF 매매할 수 있는데 BTX. 선물 ETF여서 거래가 가능하고 현물 ETF는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았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보려고 한 배짜리는 거래 못하게 하고 2배짜리는 거래 되게 하고 무슨 이상한 일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기초자산이 이건 현물이어서 현물은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제가 들었을 때는 그다음에 얘는 기초자산이 선물이라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2배짜리 ETF들은 거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ETF가 거래가 되는지는 저도 좀 약간 찾아보셔야 돼요. 예. 제가 매매를 해봤어요. 매매해봤어서 예. 그래서 되는 줄 알고는 있는데 예.
그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물이랑 왜 이걸 나눠 놓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는 지금 사이즈가 제일 큰 게 네. 블랙락에서 거죠. 하는 아이비트라는 상품인데 현물 ETF는 아직 저희가 안 투자가 안 되는 되죠. 걸로. 예, 현물 ETF는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언제 정도 규제 완화되면서 현물 ETF든 선물 ETF든 상장이 될 것 같으세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점을 뭔가 좀 특정하기는 좀 대략 어려울 것 같고요. 예상은? 예. 근데 이제 일단은 그 6월 말에 6월 27일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주당에서 비트코인도 ETF의 기초자산으로 편입이 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런 법이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법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주식이랑 마찬가지로 3시 반에 장이 끝날 거고 네. 그러면 ETF 같은 것들은 이제 NAV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라는 거를 매일매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 비트코인의 기준 가격을 국내에서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면 이제 ETF를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네. 그 비트코인을 사서 어디에다가 맡겨서 보관을 할 거냐라는 네. 문제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승인됐던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대선 공약이라든지 요런 부분들도 있어서 네. 뭐 전국적으로는 뭐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대표님이 그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ETF 직접 매매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해외 거래소 통해서 하신 거죠? 미국 예. 주식, 미국 예. 주식. 해외 거 그러니까 미국 주식 거래하는 종목에 비트X가 딱 있어서 그냥 예, 그걸 샀다 그렇게. 팔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국. 국내 그 그쵸, 계좌 그쵸.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블랙락 그것도 어차피 미국 주식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2개가 돼 있는데 네. 얘는 현물이라고 안 되게 해서 증권사에서 다 막아버렸고요. 얘는 선물이어서 내비뒀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똑같이 똑같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인데 네. 거기서 얘는 되고 얘는 현물은 안 안 되고 선물. 돼. 아, 그 얘기. 그 얘기였던 거고요. 아니 이제 국내에서는 다 막혀 있는 게 맞는 거고. 네, 국내는 이제 국내 현 상장 선물 자체가 다.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상장에 돼 있는 아예 현 선물 다 안 되는 거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는 선물은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외 거래소 선물이요? 선물은 다 막았어요. 선물은 아예 안 되고요. 네, 다 막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ETF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커버드콜 ETF, 뭐 액티브 ETF, 뭐 그다음에 뭐 밑에는 막히고 위에는 열리고 막 복잡한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ETF들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를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 커버드콜부터. 뭐 그 커버드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뭐 버퍼형 ETF 이런 그쵸.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커버드콜 ETF 같으면 이제 그 보통은 그 매달 나오는 배당을 보고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커버드콜 상품이 담고 있는 기초자산 가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드콜 전략 역시도 해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주식 커버드콜, 미국 주식 커버드콜 ETF면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이 빠지면 배당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할 때랑 마찬가지시겠지만 뭐 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너무 비싼 수준에서는 이제 투자를 하면 배당을 받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커버드콜 ETF면 그 앞에 붙은 커버드콜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너무 좀 더 짧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네. 것 같은데 뭐 그 여러 가지 기초 자산에 대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쓸 수 있는데 뭐 주식 커버드콜 ETF면 뭐 S&P 500 커버드콜 ETF면 S&P 500 주식을 사고 S&P 5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 옵션을 매도를 해서 약간 그 10% 15% S&P 500이 오를 때 업사이드는 조금 줄이는 대신에
매달 배당을 받으면서 S&P 500 지수가 하락할 때 하락폭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식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박스권일 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일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네. 일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그걸 이익을 다 못 따라갈 테니까 그렇죠. 약간 서운한 마음이 예, 드실 예, 거고 예. 하락할 때는 배당을 받더라도 마찬가지로 손해가 네. 미국 주식은 20% 빠졌는데 나는 20% 손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17% 18% 손해가 날 예, 거기 예. 때문에 하락을 해도 마음이 아프실 예,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박스권, 오르지도 않고 예. 내리지도 않고 계속 횡보하는 상황에서 매달 배당을 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네요. 장이 박스권일 것 같다. 그 지수가 기초 예, 자산이 예. 박스권일 것 같다. 그러면 커버투콜 해도 되는 거고. 보통 커버트콜 그러면은 네, 괜찮다고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빠질 것 같다 그러면 하면 안 되고 빠지면 손실 나니까. 한 방향이면은 조금 약간 네. 아쉬운 감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커버드콜 하시는 분들이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약간 네.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다라고 하면 기초 자산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네. 지금 주식 시장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채권도 커버드콜 상품이 있는데 네. 주식하고 다르게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채권 가격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좀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이게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룸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커버드콜 같은 상품에 투자해서 월배당을 받으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